첫 번째, 3차 함수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것만 가지고 먼저 설명합니다. 3차 함수의 값은 가장 대부분의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3차 함수 중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도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이면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의 이름은 극점.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을 한자는 똑같이 쓰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극점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극점인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건 극점입니다. 변곡점. 이 점은 극점이 아니죠? 올라가다 또 올라갔으니까 극점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점으로 표현한 세 군데는 그 각각의 점에 접선을 갖다 그어주면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지점입니다. 접선 중에 그래프를 관통한 접선도 가능합니다. 얘는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극점이 2개 있고요. 두 번째 거 극점 없고요. 세 번째도 극점이 없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중에 가장 대부분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4차 함수 중에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는 4차 함수는 극점의 개수가 올라가다 내려간 점, 올라가다 내려간 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 이런 극점이 3개. 이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내려가다 또 내려갔으니까요. 이 점은 극점이 맞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으니까요. 첫 번째 건 극점의 개수가 3개. 두 번째 건 극점의 개수가 1개. 세 번째, 네 번째 다 극점 1개씩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극점이 있다. 오른쪽에 2개는 극점이 없다. 여기 있는 첫 번째고 나머지 3개의 차이점은 극점이 3개 있다. 극점이 1개 있다.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거네. 근데 극점이라고 하는 점이 나오는 극점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빵, 이 점의 그 접선의 기울기 빵,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빵.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들에서 일단 극점을 가지긴 하는데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지만 극점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점의 이름은 올라가다 또 올라가는데 위로 블록인 상태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아래로 블록인 상태로 내려오다가 위로 블록인 상태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런 점들의 이름은 변곡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미적분 1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 점, 두 점은 변곡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빵 될 때가 있다고? 또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될 때 접선의 기울기 빵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기는 하는데 양수에서 양수 안 바뀌는 거구나. 이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빵이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빵이었잖아. 그때는 극점이 맞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빵 되는 지점은 극점이 맞아. 하지만 이건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점은 극점이 안 돼. 이 점 극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인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면은 극점이 맞아. 하지만 이 점은 미분에서 빵이긴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부호도 음수?
보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극점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음수, 양수, 양수로 바뀌었고 접선의 기울기 빵이 이 점은 극점이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네. 접선의 기울기가 설령 빵이라 할지라도 좌우에서 보호가 안 바뀌면 보함수의 보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 있어? 이거 첫 번째 그림. 미분에서 빵 나온 거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야?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야?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 있어? 서로 다른 색은?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이것들은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한 개씩인가? 그러면은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갖는다와 극값을 갖지 않는다로 나뉘는데 극값을 가지려면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극점이 존재하는 거고 미분에서 빵 나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거나 해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극점은 없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다. 이건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면은 극점은 3개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분에서 빵 나온 게 2개거나 하나가 돼버리면은 극점은 1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질 때가 극점이 3개 있었지. 우리는 올라가나 내려가는 점의 이름은 극대점. 그 점의 y좌표는 극대값. 이 점의 이름은 극소점. 이 점의 y좌표는 극소값. 이 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극점이 아니야. 이 점의 이름은 극소점. 이 점의 이름은 극소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다 극소점. 이 점의 이름은 극대점. 시험 문제는 극점이 3개 있을 때 문제 푸세요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이 점들 이름은 극소점.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하도록 하는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출제.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하는 건 이것들은 극대가 존재하지 않잖아.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려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가 조금씩 말을 바꿨을 때 대응해서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는 시작할 수가 없어.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쌤이 3차 함수에게 대표적인 그림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용어적인 정의를 좀 하려고 해. 자, 이런 용어적인 정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여기쯤이 만약에 A가 있고 한 여기쯤이 B가 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면 우리는 증가한다고 얘기하잖아. 여기가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범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가하는 구간이야? 감소하는 구간이야?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야?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해됐어? 상태라는 표현도 사용해.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는 표현도 사용하거든? 그건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X가 A라고 하는 이 포인트 있지? X가 A라는 포인트에서는 이 포인트에서는
그림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존재하는 점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증가하는 부분에 존재하는 점. x가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이 점이면은 여기가 c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특정한 점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그림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니? 네.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네,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이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이었을 때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지만 이거는 그 중에 일부만 본 거지. 그때는 증가 구간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래프에서 증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이 점만 빼고 다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 점만 빼고 이런 데 다 증가하고 있지. 여기도 증가하고 있지. 딱 한 점만 증가하지 않고 잠시 멈춰 있거든. 하지만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선생님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는 x축의 평행한선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간 적이 없지. 이러면 이것도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고도 얘기해. 그럼 이것도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수, 이것도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수, 이것도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수야. 감소하지만 않으면 증가함수야.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일 때가 있어 없어?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니? 이거는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대부분 다 양수긴 하지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포인트에 있어도 괜찮아.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증가함수.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린 증가함수를 얘기해. 미분에서 0보다 커도 증가함수, 설령 미분에서 빵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다 빵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되게 많아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적이 없지. 이러면 증가함수야. 근데 이런 경우는 다항함수 중에 존재하지 않거든? 선생님이 과장되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지금. 어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의 이름은 극점입니다. 이건 y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y축의 평행한 선들을 이렇게 두 개 그으려고 하거든? 이건 원래 함수.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도함수를 그리려고 해.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양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라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x축이야. 나 지금 도함수 그리려고 해. 도함수의 값이 양수였다가 빵이었다가 음수였다 빵이었다 양수라고? 그럼 도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양수였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빵이었다가 음수였다가 빵이었다가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아래 있으면 이거 부호 음수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극점의 좌표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x는 a라는 선이고 여기 x는 b라고 하는 선이면 극점의 좌표에서 도함수의 값은 x축과 만나겠네? 된 거 맞나요? 한 번 더 미분한 녀석 있잖아. 한 번 더 미분한 걸 우리는 이건 이름이 도함수. 이것도 미적분 원의 내용은 아니야.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거를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 읽을 때는 더블 프라임. 이건 프라임.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거 미분할 거잖아.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꼭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양수인가?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좀 더 길게 그릴 걸 그랬네.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것 같다. 여기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x는 c라고 한다면 여기가 꼭지점 좌표가 c에서 있다는 얘기지. 그 c라고 하는 값에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건가?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 여기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하는 거가 두 번 미분한 녀석이 부호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네. 원래 함수가.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네. 그럼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 점의 이름은 변곡점.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게 빵 되는 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해.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다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점검해보자. 쌤이 저번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바보 멍충이들! 졸라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쉽게 외우는 것도 알려줬잖아. F1개, F2개. 뭔 말이야? F2개가 크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 F2개가 크면 당연하고 2차 함수 손으로 그리라고 했잖아. 수업할 때. 2차 함수 손짓 해봐. 그려봐. 2차 함수 손짓 해 빨리 다들. 그려보라고.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래로 블록 그려. 당연히 아래로 블록 그려. 그거 당연해. 당연하면 아래로 블록. F1개짜리가 컸을 때는 위로 블록을 얘기해. 이 표현은 어디로 블록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F2개 쪽이 큰지 F1개 쪽이 큰지만 기억하면 돼. 2개 쪽이 크면은 아래로 블록 fx가 1개짜리가 크면은 위로 블록이야. 방금 전에는 두 번 미분해서 양수면 어디로 블록이라고? 두 번 미분해서 양수면 어디로 블록이라고? 아래로 블록. 두 번 미분해서 음수면 위로 블록이었어.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블록. 두 번 미분해서 음수면 위로 블록이었어. 그런데 요 내용은 미적분 2의 내용이야. 근데 알면은 맞다. 선생님이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점이 변곡점이라고 했었는데 알면은 기억하면은 두 번 미분해서 문제도 풀 수 있어. 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건 한번 볼까? 이런 표현들을 문제 풀 때 잘 못 보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언급하지 않는 편이거든? 대입하는 값이 x2가 컸을 때 함수값도 fx2가 더 크다고 한다면 부동호방이 안 바뀐 거잖아. 부동호방이 안 바뀌면 증가하는 거고, 부동호방향의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부동호방향이 바뀌면 감소하는 거야.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큰 거지. 증가하면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작은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때가 감소합니다. 증가 감소의 판정, 여기서 등호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험 문제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건 한번 설명할 건데 선생님 경험상 애들은 기억하지 않는 거를 알 수 있거든? 해마다. 자, 명제가 있어. 명제라고 하는 거는
f'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클 때 fx는 증가하나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도함수의 값의 부호가 항상 양수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면 그래프는 항상 증가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증가하면은 도함수의 값은 항상 양수인가요? 아니에요. 잠시 멈칫했다 올라가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내려간 적이 없지만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이 있긴 있어요.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의 값 양수라고 하면 안 돼요. 접선의 길이가 빵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된 거 맞아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같으면 fx는 증가하나요? 네. 아니에요. 반례가 있어요. fx라는 녀석의 값이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뭐가 돼? 그러네. 상수함수의 값은 미분해서 언제나 빵이 되는데 미분해서 항상 빵이라는 건 이 범주에 들어있어. 미분해서 항상 빵인 녀석이 되면은 증가함수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증가하면은 미분해서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네. 증가한 미분에서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미분해서 빵 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 fx가 절대로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fx가 절대로 상수함수가 아니래. 그런 말은 시험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fx 3차함수야 fx 4차함수야 그 말을 읽는 순간 상수함수 아니라는 얘기잖아.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문제에 있으면 fx를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이거는 함수가 뭐든지만 이건 맞는 말이라며. 근데 절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커질 때 항상 미분에서 빵 나오는 건 반례로 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참말이 돼.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건 전부 다 상수함수가 아닌 걸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봐. 3차 함수일 때 문제 풀어. 이렇게 출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절대로 상수함수가 아닌 3차 함수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로 풀어야 돼. 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선생이라고 한다면 애들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부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미분에서 0보다 크다고 풀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출제할 것 같거든. 하지만 장훈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자. 배신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감수함수일 땐 어떻게 할 거냐? fx가 감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감수하는 거 맞아. 절대로 상수함수를 반례로 못 들어. 그럼 반대로 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증가하면은 미분에서 0보다 크다. 감수하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가감수를 조사하는 거 한 번만 해봅시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조사하세요. 이 책은 답이 두 가지인데 증가감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미분해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야? 도함수의 값은 지금 아래 블록인가요?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과 2야?
빵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가 플러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빵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야. 그럼 도함수의 부가 플러스니까 0보다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게 도함수랑 헷갈리고 있다 지금. 지금 도함수의 부가 양수면 함수 fx는 증가? 이게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할까봐 걱정스럽다. x의 값이 0부터 2까지는 도함수의 부가 음수기 때문에 x가 2보다 오른쪽에서는 fx 다시 증가해요?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저건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부가 양수라는 말은 fx의 그림은 증가한다는 얘기야. 도함수의 값이 여기선 빵이네. 빵에선 빵이네. 접선의 기울기 여기선 빵이야. 음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감소해. 다시 2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야. 그 다음부터는 도함수의 부가 양수야. 그러니까 증가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증가감소를 조사하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 하고 또는 2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증가하는 건가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점 빼고 여기는 확실하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확실하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하거든. 그런데 책마다 달라. 이 점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 2부터 무한대까지 0하고 1을 포함해서 증가한다고 표현하기도 해. 근데 문제는 둘 다 답이야. 이 점들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이거는 대한민국 수학학회가 규정을 안 해놨어. 어떤 책은 밑에 걸 답을 써놓고 어떤 건 위에 걸 답을 써놓거든. 감소한 구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0부터 2까지가 감소한다고 하고 싶거든. 0부터 2 사이에서만 감소한다고 하고 싶은데 0부터 2까지라고 해도 등호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우리 책은 이걸 답을 써놓은 것 같아.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증가감수를 조사하세요. 증가감수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해. 도함수 부호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 책에는 다 증가함표라는 걸 사용하는데 증가함표라고 하는 거는 저급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모기한테 지금 연락 끼고 있다 지금. 허리가 세고 있다 지금. 어이씨, 너 허벅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너? 자, 증가감소를 따지기 위해 도함수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미분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마이너스 9? 난 빵 되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최고 층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겠네?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지 근을 구할 수 있나? 위로 블록인 도함수가 있는데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정도는 근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근은 1하고 3?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었다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는 거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원래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거 3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의 부호를 확인하는 바보들이 가끔 있어. 이거는 근을 이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도함수 그리면 안 돼. 근데 빈번하게 하는 실수거든.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의 그림은 1까지는 증가해 감소해. 1까지는 감소한다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1부터 3까지는 증가해. 3부터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해. 그럼 답을 쓸 때는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라고 말할 거야?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써도 되고 증가하는 구간을 등호를 넣어서 표현해도 된다고?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하고 3한테 등호를 집어넣는 게 우리 책이야, 지금.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지아야, 네. 다시 아까까지는 막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눈이었는데 방금 이제 그지가 풀린 것 같거든? 자, fx의 값이 있습니다. fx의 값을 미분하는 극점좌표를 찾는 중인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빵 나온 녀석을 찾으려고 해.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도함수의 그림이 x축과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다는 게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원래 함수의 그림은 여기는 항상 도함수의 플러스였어. 2에서 잠시 접선의 그림은 빵이야. 그 다음부터는 또 도함수의 은 또 플러스야. 이게 도함수의 원래 함수의 그림이지? 그러면은 언제 증가한다고 얘기할 거야? 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멈칫해도 내려간 적이 없죠? 모든 실수에서 증가합니다. 자, 이제 미주수의 값 구하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언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알파벳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합니다. 첫 번째 거는 A의 범위 구하라고 있고 두 번째도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 범위에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미분에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가함수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3차함수니까 미분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최고창의 부호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아니 이년아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거고요.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넣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3은 0보다 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부등식이잖아. 되신 거 맞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진짜 이거 됐냐?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에 100% 출제돼. 이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 출제합니다. 특정한 범위에서만 감소했으면 좋겠어. 특정한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최고차계수의 양수야. 최고차계수와 양수인 3차함수의 그림을 대충 하나 그려보려고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첫 번째 0부터 3까지 감소한다고 하니 0부터 3까지가 이런 데 있어도 돼. 0부터 3까지가 0하고 3이 극점에 있어도 돼. 그래서 0부터 3까지 감소해.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그런데 극점의 좌표가 존재하는데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양수? 그러면 이건 원래 함수의 그림이었는데 도함수의 그림은 양수, 음수, 양수라고? 양수, 음수, 양수 이런 그림이 도함수의 그림이겠네? 그런데 이 점이 누군지 몰라. 이 점은 극점이야. 빵하고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빵하고 3의 값이 사이에 있어도 돼. 된 거 맞니? 그럼 빵의 값하고 3의 값이 여기 있어도 되는데 빵하고 3의 값이 여기 있어도 돼. 된 거 맞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빵하고 3의 값이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근, 수, 근의 문제야.
근이 서로 떨어져 있어.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세 가지를 생각해서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야 돼.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야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니? 알아요. 진짜로? 네. 은주 모르지? 네, 하지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죠? 근이 붙어 있으면 수근근, 근근수,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으면 숫자로 인해서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요. 자, 그래서 함수값 가지고 풀어야 돼. 이건 도함수잖아. 도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도함수네. 이 함수가 도함수. 함수값으로 풀어야 돼. 빵 대입하면 0보다 작아. 3 대입하면 0보다 작아. 그 함수값으로 풀어야 돼. 이 함수한테 빵 대입한 녀석이 a야. 0보다 작아야 돼.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9 플러스 a야. 0보다 작아야 돼. 다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인 것도 허용이 돼. 여기가 0이면 빵 대입한 건 빵이야. 여기가 3이면 3 대입한 건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여기 등호가 없지만 0하고 3이 여기 있으면 0하고 3이 여기 있으면 등호가 없지만 0하고 3이 여기가 0하고 여기가 3이면 그때는 등호가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되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으나 안 돼요. 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려워요. 어려워? 안 돼. 이거 잘 돼요. 전혀 협박까지 하는지. 빨리 먹고 와요. 제가 지압을 하고 나서. 이건 최고창계수 양수 2차 함수. 네. 극점에서 빵. 극점에서 빵. 올라갔잖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으니까. 네. 그러면 증가해야 되잖아요. 양수였다가 아 뭐야 이거는 그거잖아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도와주잖아요.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음수,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양수면 증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함수를 보는지, 원래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보는지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밑에는 유제 문제가 있는데 유제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에서 0보다 증가할 때는 미분에서 0보다 커나 같다. 감소할 때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계수 음수여가지고 양배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최고차계수는 이 부동반응과 똑같아야 돼.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야 돼. 다만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썼을 뿐이야.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A라는 녀석의 범위가 이 문제는 시험에 꼭 나와.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보면 증가해야 돼. 3차 함수는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야. 최고차계수의 양수니까 그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점이 극점이야. 미분에서 빵 되는 점. 이건 fx야.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여기 있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도 증가하는 구간이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 있어도 돼. 된 거 맞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였을 때 1이 여기 와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1이어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거야. 1은 여기 있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였을 때 마이너스 1은 여기 와도 돼. 이건 원래 함수야. 쌤 도함수 그릴 거야. 2차 함수 그릴 거야. 도함수. 도함수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 두 점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야. 도함수가 이 점 지나야 돼. 여기선 접선이 양수, 음수, 양수야. 양수, 음수, 양수가 나와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2차함수가 나와야 돼.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 맞아?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래도 되고 두 번째 이래도 된다며. 근데 도함수 구하고 나서 생각하자. 도함수가 누구야? 대칭축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고? 아, 저기서? 이 도함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고? 네. 그러면 뭔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건 안 되잖아. 이것만 하면 돼. 됐어?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점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근, 얘도 근, 이건 수, 대칭축은 수가 아니야. 이 문제는 근근수의 문제야. 근근수의 문제로 근이 붙어 있어. 네. 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해서 공통범위를 구해야 돼. 처음에 판별식은 근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이 꼭 두 개 있어야 되나? 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 왜 안 돼? 아니, 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근이 하나 있는 건 중근이었을 때 근이 하나잖아. 근이 하나만 있어도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잠깐만. 헷갈리네. 맞아.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0보다 크면 소단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네. 자, 우리는 0보다 큰 같아서 0보다 크면 근 2개, 네. 0일 때는 근 1개. 이건 판별식 0보다 큰 같은 거야. 판별식 계산하는 중이야. 판별식 계산한다고. 판별식 0보다 큰 같아야 돼. 대칭축 마이너스 2였냐? 두 개의 근의 사이 있는 게 대칭축인데 대칭축이 사이 있다 보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1과 왼쪽에 있어야 돼. 함수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만 양수면 돼. 왜냐면 그것만 양수면 플러스 1 대입한 건 자동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어. 그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어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돼. 마이너스 1이 대입한 거 빵해도 돼. 따라서 A의 값은 4보다 작아? A의 값은 3보다 커? 3부터 4까지인데 쌤이 하나 실수했구나. 이거 하나 빼먹었다. 쌤이 문제가 이 3차 함수의 값이 판별식을 적용할 필요 없었는데 판별식을 써버렸네.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아까 전에 이걸 그려줄 걸 그랬다. 자, 이렇게 돼 있어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다 도함수의 부가 양수인 거지. 그래도 증가하는데 그거 하나 빼먹었다,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과 만나지 않아도 그래도 도함수의 부가 양수여서 별표는 증가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선생님이 근이 두 개나 하나였을 때만 조사했거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원래 증가함수여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의 범위 증가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도 증가해.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서는 판별식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었는데 판별식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두 개만 가지고 풀어요. A의 값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떨어져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풀었어. 이런 거 맞죠? 자, 근데 선생님 느낌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틀릴 거거든? 어? 다 맞았어요.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은 문제 연습할 때 거의 한 10문제 정도 풀 때까지 계속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거든? 근데 그 문제 푸는 개수가 10개를 넘어가야지 항상 맞추는 편이 돼.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센수하기 충분히 많은 문제가 준비돼 있어. 자, 극대극소는 다항함수는 3차함수, 4차함수는 뾰족한 점이 없어. 3차함수, 4차함수는 불연속인 점도 없어. 3차함수, 4차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지. 그러다 보니 3차함수나 4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점의 존재가 미분에서 빵 될 때가 극점이야. 3차함수와 4차함수는. 물론 3차함수하고 4차함수의 값이 미분에서 빵이라 할지라도 좌우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이 안 되는 거지. 좌우의 보호가 양수에서 음수,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 음수, 양수로 보호가 좌우에서 바뀌어야지만 극점이라고. 좌우의 보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또 플러스에서 플러스면은 극점이 아니라고. 널 기억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극대의 정의는 로컬 맥스가 극대의 정의야.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은 영어로 이거야. 극대극소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 이름이 달라. 한자로는 이 극이 똑같은 글자야. 근데 영어로는 달라.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녀석의 값을 극대,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녀석의 값을 극소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범위의 값을 좀 넓은 범위에서 좀 쳐다보나 좁은 범위에서 쳐다보나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점은 이 점. 좁은 범위에서 보나 큰 범위에서 보나 제일 작은 점은 이 점. 여기서 범위가 좁아지나 넓어지나 제일 큰 점은 이 점. 범위가 좁아지나 넓어지나 제일 작은 점은 이 점. 근데 문제는 이 점은 미분이 불가능해. 이런 점 세 점은 미분이 가능해. 뾰족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지 않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접선의 기울기 빵인 점이죠. 근데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 점은 미분에서 빵인데 부호가 양의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니? 하지만 극소라고 이거는 미분은 불가능하지.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은 아니야. 뾰족한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 최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극소가 맞아. 불연속인 녀석의 값이 있어.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자, x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물론 다항함수는 이럴 일이 없어. 다항함수는 절대로. 쌤이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번에 여기가 x가 b야. 자, a하고 b 중에 극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야? 극대값 가질 때가 언제야? 네, a일 땐 극대값이 있어. b일 때는 왜 극대값이 없을까? 범위를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점이 이 점 맞아? 네. 범위를 좀 더 넓혀도 가장 큰 점은 저 점 맞아?
근데 우리가 비어진 점은 최대값을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범위가 넓어도 비어진 점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 범위가 더 넓어져도 최대값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극대가 아니야. 하지만 이건 불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대가 맞습니다. 극대 극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입력됐겠지? 하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어려운 문제 풀 때나 방금 얘기했던 로컬 맥스하고 로컬 미니멈이 필요한 거고 쉬운 문제 풀 때는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이 챕터 자체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3차함수, 4차함수만 다루거든. 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세요. 문제 보려고 합니다.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을 찾으려고 도함수의 값을 구했고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빵 되는 게 누구 있지? 최고참계수 양수인 3참수네? fx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구만. 여기가 1이란 얘기고 여기가 3이란 얘기겠죠? 그때 1, 2반 y좌표가 대값 3대 2반 녀석의 값이 극소값 함수한테 대입해야 돼. 함수의 y좌표 1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1인가요? 네. 극대값은 3, 극소값은 1. 극점의 y좌표가 극대값 극소값입니다. 극값 구한 미분계수 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했을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에요. 여기 두 개가 극값을 가지잖아.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야. 어떤 구간에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 빵이야. 극값을 가지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빵이어야 돼. 극값을 가지면 미분에서 빵이어야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건 틀려. 미분에서 빵이라고 해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미분에서 빵이라고 해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런 거 맞아?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함수가 극대값을 주었고 극소값을 줬네. 함수는 그냥 3차 함수야. 명제로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헷갈리지만 그냥 문제 풀어라면 1도 아닙니다.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극대값이 21에 3을 갖다 대입한 극소값이 알고 싶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값을 가져.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빵이야. 극값 가지니까. 미분에서 3 대입한 것도 빵이야.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fx 값 미분했어. 최고참계수가 3이야. 최고참계수 3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어. 3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어. 된 거 맞아요? 그럼 따라서 위아래 똑같다고 놓으려고 하는데 1차 계수가 마이너스 6인 것 같다?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9인 것 같은데? 그래서 fx 값을 알아. fx 값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 1 대입했,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0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그럼 15? C의 값이 15였을 때 뭐 대입한 값을 요구했다고? 3 대입한 극소값을 요구했다고? 마이너스 12 이해된 거 맞죠? 자, 극대하고 극소의 판정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였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빵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되는데 미분에서 빵 나오는 후보에서 항상 극값이 되는 건 아니야. 좌우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뀌든지 음의 세양으로 바뀌어야지만 극값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올라가다 내려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세양으로 바뀌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소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뀌면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세양으로 바뀌면 극소.
도함수의 부가 안 바뀌면 아, 그 값이 아니야. 도함수의 부가 안 바뀌면 그 값이 아니야. 너무 쉬우니까 보기는 제끼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는 문제가 원래 함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지 도함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 때 틀리는 문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주 쉬운 문제. 야, 이건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가 fx인데 그걸 미분한 도함수야, 3차 함수야. 1차, 2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리면 3차, 이렇게 그리면 4차. 저거는 도함수인 3차 함수야, 도함수야. 근데 문제에 구한 건 fx의 값이 극대값을 갖는 x가 필요해. 도함수의 값이 빵 될 때, 도함수의 값이 빵이 될 때, 도함수의 값이 빵이 될 때, 이때가 도함수는 빵이 돼. a 대입할 때 빵이고 도함수의 값은 c 대입할 때 빵이고 도함수의 값은 2 대입할 때가 빵이야. 도함수의 부호는 x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 있으면 음수야.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네. 우리는 극대가 필요해. 극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c야. 근데 이 문제 사기쳐놨어. 대부분의 멍청한 애들이 분명히 문제는 도함수로 출제했는데 무성의하게 fx를 착각해. 바보 찐따 멍충이야. fx를 착각해가지고 졸라 쉽네. 극대 b 미친년들. 이게 안 사람이 아니야. 우린 안 그럴 거야. 그죠? 네. 도함수인지 원래함수인지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책이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첫 번째 3차 함수의 그림을,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4차 함수가 최고차계수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이거든지 이거든지 할 겁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극점이 몇 개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극점 좌표도 알면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점부터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분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미분 파트의 문제들은 일단 미분하는 게 먼저네. 빵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4x로 묶을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 정도는 빵 되는 값이 누군지 압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네? 4차 함수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면 극점이 3개 있습니다. 극점이 3개 있는데 빵 대입한 함수값 구하려고요. 함수한테 1, 2번 극점 찾고 있습니다. 함수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다 대입하셨나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최고차계수 양수라면서요. 이거 같은데? 빵, 마이너스 1, 1, 0,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Y축은 여기 있다는 얘기겠네? 빵이니까? 다 그렸어요. 극소값이 뭐야? 네, 극소값은 둘 다 마이너스 1. 극대값은 0. 극대값이라고 칭하는 거는 극점의 Y좌표야? 다음 문제 같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최고차계수 음수야. 그림 이따구로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미분에서 빵 된 값 찾아야 돼.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4가 되는 3차 함수야. 빵 나온 거 찾아야 돼. 마이너스 4로 나누기 해야 되겠네.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조립제법 빵 되는 거 찾아야 돼. 일단 1로 인수분했더니 x-1이라고 x제곱 플러스 x-2 한 번 더 했더니 이건가? 이게 도함수야. 맞아? 아니야.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4였는데 계산이 편의상 마이너스 4로 나누기 해서 풀었어. 이런 뻘짓거리 엄청 많이 해. 그래서 틀려가지고 와. 원래 도함수는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4였어. 그럼 먼저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야지만 원래함수를 그릴 수 있거든? 도함수가 최고참 계수 음수인 3차함수니? 빵 나온 게 뭐뭐 있다고? 일이 중근이네?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녀석을 그려야 돼. 최고참 계수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돼. 중근은 1이 중근이야. 다른 근이 마이너스 2가 다른 근이야. 이게 도함수야. 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은 fx를 그린 다음에 쌤이 극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 이건 도함수야. 도함수가 빵 나올 때 극점을 가져. 마이너스 2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는 극. 하지만 1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극점이 안 돼.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값만 존재하는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원래함수의 그림을 그려볼까? 쌤이 원래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좀 구하려고 지금. 나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14. 그럼 마이너스 2,14라는 점이 극대점이라고?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나 지금 fx 그리는 중인데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감소? 접선의 기울기 빵이잖아. 도함수의 부호는 1에서 빵이야. 이제 올라갈 줄 알았더만.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또 내려가. 1 대입한 값도 구하긴 해야 되겠다. x축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1 대입했더니 음수값인가? 마이너스 13? 그럼 x축은 한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근데 빵 대입하면 뭐 나와?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가 빵 대입한 마이너스 10, 여기가 1 대입한 마이너스 13?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찾는 fx 그림이라고? 이런 거 맞아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나서 합시다. 삼차 함수의 그림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분에서 빵 되는 거 2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1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없어. 그 중에 이걸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은 달라.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어. 극점이 있어. 오른쪽은 극점이 없어. 첫 번째 건 극점이 2개, 나머지 것들은 극점이 없어. 그럼 시험 문제는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출제해. 삼차함수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몇 개 있다고. 그럼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란 말은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은 2차 방정식 3차함수 미분했으니까 극값이 2개 있다는 말은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2개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2실근.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서로 다른 2실근. 된 거 맞나요?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또는 4차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출제하는데 최고참계수가 양수였을 때 4차함수, 최고참계수가 양수였을 때 4차함수, 이런 것들은 극소값밖에 없어. 첫 번째 값만 극대값을 가져.
극소값 두 개, 극대값 하나를 가져. 극대값을 가는 건 하나, 이거밖에 극대값을 갖지 않아. 그래서 4차 함수의 시험 문제는 극대값이 존재할 조건, 최고청계수 양수인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이 존재할 조건. 극대값이 존재하려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나와야 돼.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건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극대값을 가져.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출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것들이야. 그럼 이때 뭐 A나 K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범위를 답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풀었더니 극대값이 존재할 조건으로 문제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이렇게만 답을 쓸 거라고. 되신 거 맞나요? 자, 이거 연습하겠습니다. 책에는 그걸 2페이지나 상세하게 써놨거든? 자,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다음에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질 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는 거지. 아, 맞다. 선생님이 3차 함수 최고청계수 양수면 그림 이거 3개 있다고 했었는데 그림 3개 중에서 이것 하나는 극값을 갖는데 이것들은 미분에서 빵이지만 극값 안 가지고 이것도 극값을 안 갖는데 극값을 가지려면은 미분에서 빵인 게 2개니까 미분에서 빵인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분했습니다. 3x의 제곱 이게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 끝. 이건 방정식. 부동식일 때 판별식은 100%보다 작다. 이건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면 좋겠어. 최고청계수 양수야. 4차 함수 그림은 4가지가 있어. 4가지 그림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녀석의 값은 이거밖에 없어.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어야 돼. 그래서 미분에서 빵 되는 거 3개 있다고 놓고 풀 거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8ax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는 중이거든. 선생님이 4x로 묶으려고 하는데 남은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빵 된 걸 찾고 있는데 이미 한근의 값이 누구래? 그래서 나는 이 뒤에는 2차 방정식이 즉사 서다시 x가 아니 서로 이걸 가져야 되겠네. 이리 졸리네.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면 안 돼. 대입에 등호가 성립하면 근이니까. 판별식부터 할 거야. 판별식 조사했더니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8분의 9보다 작나? 빵 대입했던 A가 빵이야. A가 빵이면 빵 대입했을 때 빵이 근이 돼버려. 그러니까 A는 빵이면 안 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답을 어떻게 써? 이해된 거 맞나요? 8분의 9보다 작은 것 중에 0을 제거했어.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하자. 수영이는 물이 차갑다고? 진짜 차가워요. 이거 안 자, 이번에는
근의 위치 관계, 근의 분리를 근근수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야 되거든.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둘 다 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다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거 도함수를 그리면 이 점 극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죠?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야.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는 이런 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근근수의 문제거든. 근이 붙어 있나요?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의 근이 같은 근인 건 안 돼. 알파 베타가 같아 버리면 그 값이 없어. 그래서 알파 베타는 달라야 돼. 첫 번째 판별식 조사하려고 하거든. 나 선생님 미분한 다음에 2차 방식에 대해서 할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2차식이 근이 서로는 두 개여야 돼. 그래서 판별식 계산했어. 판별식 0보다?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대칭축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는데, 대칭축의 값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어. 세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반 함수값은 0보다? 플러스 1 대입하면 0보다.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둘 다 0보다 커야 돼.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A의 값 구하세요. 따라서 A의 값은 1보다 작습니다. A의 값은 0보다 큽니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모두의 공통된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0보다 크다의 공통된 범위 0보다 크다니까 0부터 1까지입니다. 이해됐을까? 네. 첫 번째 거는 근이 붙어 있으니까 근수근을, 아니,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문제긴 한데 이번에는 근수근의 문제인 것 같아.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함계수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 극소값은 1보다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사이에 극대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1보다 오른쪽에 극소값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야. 근데 마이너스는 알파보다 왼쪽에 있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 사이에 플러스 1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수근의 문제로 근이 떨어져 있어. 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풀 건데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도함수의 값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그 다음은 1 대입한 값은 0보다 1 대입했습니다. 되셨나요? 첫 번째 거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작다고요? 두 번째 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크다? 인수분했더니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 인수분했더니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 해를 구했더니 첫 번째 거 해는 사이값. 두 번째 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공통범위가 필요해. 마이너스 3부터 마일까지는 공통돼. 1보다 작고 3보다 큰 건 없어. 되신 거 맞나요? 최대 최소 파트로 왔습니다. 최대 최소 파트는 제일 큰 거 작은 거 착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앞에 지금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쌤이 안 읽고 넘어갔거든?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읽지 않았고요. 자,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거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보면서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래프의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최고 참계수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보라고 하는데 난 이 점 두 점이 궁금해. 그래서 함수를 만나면 항상 도함수는 구할 거야.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빵 나오는 극점 잡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 누구누구 있어? 네, 마이너스 3하고 1의 값이 극점이라서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에서 극점,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 0, 1에서 극점이라고? 근데 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려야 돼. 마이너스는 한 여기쯤에 있겠네. 플러스 2 값은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더 위에 있는 값인지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더 위에 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제일 작은 건 누군지 알아?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서 1 대입한 최소값 구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최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최대값 비교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큰 건지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큰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한 중인데 28? 맞나? 믿어도 돼? 4, 22, 28 맞습니다.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그럼 최대값은 28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이 최소값이군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짝수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짝수차 함수니까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도함수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4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 빵 되는 값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4차 함수 fx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극점 좌표가 3개 있다는 얘기죠. y축 대칭이죠.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고 빵에서 극점이고 1에서 극점이죠. 근데 그림은 어디서 그리라고?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리면 최소값은 누군 줄 알아? 네, 1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은 1 대입을 하려고요. 최대값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빵 대입했더니 3 대입했더니 81 빼기 18 81 빼기 18 쓰면 못해. (63인가)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64.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미지수의 값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미지수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림에 대해서 주어진 3차 함수의 값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A, B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A, B는 최고차항계수 A, 1차항계수 A, 2차항계수 A, 상수항에 B가 있는데 일단 미분하려고 도함수 값을 구했더니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빵 나온 녀석을 구하려고 하는데 A는 양수네. 3AX로 묶었더니 x-4인가?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과 4?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양수인 녀석이야.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어. 빵하고 4에서 그 값을 가져? 근데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리라고?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고 플러스 2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빵 대입하면 돼. 빵 대입했더니 B의 값은 누군지 알아? 최소값은 확인해봐야 돼. 최소값은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F한테 2 대입한 것 중에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했어.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그럼 최소값은 A가 양수니까 밑에 있는 요게 최소값이네. 최소값인데 B는 2인지 안다며. 그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A, B.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이제 넓이 문제입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는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그 점 P점에서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의 값을 L이라고 한다면 L이 최소되는 P점 좌표를 구하세요. 일단 시킨 대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에서 포물선 위인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 어디가 제일 짧을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통밥으로 한 요 정도면 거리가 최소지 않을까? 근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이 길이가 최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쌤은 접선을 떠올려 볼 것 같고요. 접선과 수직인 녀석의 값이 여기 길이가 최소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점 좌표 모르잖아. 포물선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포물선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했으면 좋겠다. D, 근데 접선과 수직인 조건 말고 직접 점과 점사의 거리값을 구해볼까?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했더니 이게 점과 점사의 거리니? 그럼 L값이 최소가 되면은 L제곱도 최소지 않나? L제곱의 값이 최소인 녀석의 값에 P점 좌표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L제곱이 최소된 걸 찾기 위해서 이런 4차 함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L제곱? 이 녀석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T만 구하면 되는 거지? 미분했습니다. 4t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2 그 값 찾으려고요. 그 값 찾으려고 하는데 2t 2로 묶어야 되겠구나. 2t의 세제곱 t 플러스 2 맞겠나? 요즘엔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아, 3이구나. 여기 t 플러스 3이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거냐? 그럼 2하고, 빵하고,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1로 조지법? 마이너스 1로 했더니, t 플러스 1하고,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입니다. 이건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실근이 없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게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4차 함수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t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t가 마이너스일 때 점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 점의 좌표는 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포물선과 X축 둘러싸인 넓이의 영역에 내접하면서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이 지금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거든? 꼭지점은 0,9, X절편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림이 망했다. 여기 내부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내부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 포물선이 Y축 대칭이니까 직사각형도 Y축 대칭일 거야. 우리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잡습니다. 이 점을 t, 9-t제곱이라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았어. 그럼 쌤이 지금 t라고 잡은 거는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을 t라고 잡은 거지?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9-t제곱인가? 그때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난 사각형 넓이 구하는 중이야. 사각형 넓이가 누구야? 가로는? 네, 가로는 2t죠? 세로는 9-t제곱인가? 쌤 t라고 하는 값은 양수가 되게끔 1,4,5에 잡았잖아. t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9-t제곱도 양수여야 되지 않나? 그럼 9-t제곱이 양수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t의 값이 3보다 작아야 9-t제곱의 값은 양수가 될 것 같습니다.
t값이 0부터 9, 3 사이 있는 범위에서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녀석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집에 가고 싶어서 선생님 수업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혹시? 그 값에서 최소값을 최대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선생님 그 값 구하고 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했습니다. 루트 3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이 범위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t의 값은 루트 3입니다. 그 루트 3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앞에 루트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3, 18 루트 3, 12 루트 3. 네, 최대값은 12 루트 3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냐? 마지막 문제. 이거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안 됐죠, 아직? 건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 있죠?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 길이가 15, 세로 길이의 값이 8이 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에서 모퉁이를 요만큼 x만큼씩 잘라냈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밑넓이 나는 그 잘라내는 x라는 길이의 값이 필요하거든. 부피가 최대화되도록. 그래서 부피 구하려고 합니다. 밑넓이의 값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날개를 접으면 높이는 x인가요? 전개하고 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120x인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x의 값이 범위가 있다? x는 3분의 1이니까 양수해야 되지. 근데 15-2x하고 8-2x의 값은 다 양수해야 되거든. 그때 미분했습니다. 12x의 제곱 마이너스 92x 플러스 120 망했다. 못하는데? 92가 누구의 배수야? 92가 12의 배수는 아니지. 4의 배수밖에 안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게 인수분해가 돼? 30? 3하고 1하고 되나? 그래서 x라는 녀석의 값은 하나는 3분의 5 또한 6인가요? 6은 범위 안 들어오죠? 3분의 5가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게 x값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집에 가서 뭘 풀어오실 거죠? 진짜